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반부에 해당이 되는 독일에 의한 아르덴 대공세, 다른 말로 벌지 대전투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저녁 7시 21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5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리면, 자, 제가 지금부터 4년쯤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 지금부터 3년 반쯤 전에 인문학 서적 3권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추가로 2권을 더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년 반 기간 동안 인문학 서적 5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그 출간된 책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아르덴 대공세 벌지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3년 11개월 전인 2020년 1월에 출간했던 인문학 서적 첫 번째 작품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간한 게 지금부터 약 3년 9개월 전인 2020년 3월에 출간한 게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요. 여기 책의 표지 사진은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0년 10월에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3개국을 6박 8일 동안 4식구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 고지를 조망할 수 있는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에 올라서 그곳에서 몽블랑을 바라보면서 촬영했었던 13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야말로 구름의 바다, 운해가 알프스 산맥의 고산줄령 위로 쭉 드리워진 구름의 바다 운해의 풍경을 사진으로 직접 촬영했던 것을 제가 지금부터 약 3년 9개월 전인 2020년 3월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두 번째 작품 위대한 도전 시작 몽블랑의 표지 사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은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지구 3극점 도달, 세계 4대 극지 마라톤 대회,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이 지금부터 약 3년 8개월쯤 전에 출간한 2020년 4월 1일에 출간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인데요. 공교롭게 오늘이 2023년 12월 4일인데요. 앞으로 이틀이 지나면 12월 6일이 됩니다. 그러면 영화 나폴레옹이 대한민국에 개봉이 됩니다. 자,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11월 22일에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서거 60주년에 맞춰서 개봉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존 F 케네디 대통령 서거 60주년이었던 지난달 22일에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는 영화 나폴레옹이 개봉이 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틀 후인 2023년 12월 6일에 대개봉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 유럽 대륙을 약 20년 동안 평정했었던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 즉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그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인문학 서적
세 번째 출간작으로 지금부터 약 3년 8개월 전인 2020년 4월 1일에 출간했던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건 올해 3월 6일에 출간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약 7개월 전입니다. 7개월 전인 7개월 전이 아니라 벌써 세월이 흘러서 9개월쯤 전입니다. 벌써 지금부터 9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출판했던 인문학서적 네 번째 작품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는 월드워 2입니다. 두께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466페이지에 걸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투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는 466페이지에 걸쳐서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화 단골 소재인 20개 주요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 폭격, 그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 또 필리핀 지역의 레이테만 해전, 또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서 있었던 과달카날 해역 전투,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유럽 전선에서는 그 유명한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상자인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 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수작전인 덩케르크 철수작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는 엘 알라메인 전투, 또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침공, 이탈리아 그 본토 수복,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약 1시간 남짓 말씀드릴 내용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마지막 반격에 해당이 되는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41일 동안, 즉 약 6주 정도 전개됐던 벌지 대전투, 다른 말로 아르덴 대공세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관하여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출간한 작품이 지금부터 약 2달 전에 출간한 2023년 10월 6일에 출간한 인문학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입니다. 이 책은 제가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 또 동아시아 지역을 여행했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자, 북미 지역은 제가 지금부터 6년쯤 전에 2018년 9월 달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여행했고, 또 5년 반쯤 전인 2019년 2월에는 4년 반쯤 전입니다. 4년 반쯤 전인 2019년 2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약 3개월 전인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는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의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미국 동부 지역인 워싱턴 DC, 뉴욕, 보스턴, 그 다음에 캐나다 지역은 제1의 도시인 토론토, 제2의 도시인 몬트리올, 그 다음에 캐나다 최대 관광 도시인 퀘벡, 이런 지역 등을 여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프스 최고봉을 조망하러 애기디 미디 전망대 올랐을 때가 지금부터 13년 전인데요. 2010년 10월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여행했었던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약 6년 전인 2017년 7월 초에는 일본의 오사카 교토 지역, 또 2017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에는 대만의 타이베이 화롄 지역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북미 지역, 유럽 지역, 동아시아 지역의 여행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약 346페이지 분량인데요. 특히 이 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정민 변호사님께서도 추천사를 이렇게 써주셨고요. 또 한국금융연수원의 김영훈 부원장님께서도 또 추천사를 써주신 내용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저의 전 세계는 아니지만 세계 주요 지역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혔던 그런 경험담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최인철 교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인체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필요하듯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자유, 또 유능함, 그 다음에 관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간의 활동 중에서 행복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활동이 뭐냐? 그게 바로 여행과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1년 9개월 정도 마라톤 풀코스를 94회 정도 완주할 정도로 굉장히 운동도 즐기고요. 또 전 세계 각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을 즐길 정도로 여행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최인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꼭 그분의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행복에 관해서 전 세계 석학들의 연구 결과를 그분이 이제 발표를 하신 내용의 유튜브를 제가 최근에 봤었는데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 여행과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여행이 가장 중요한데 여행이라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독서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부제목을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여행해라 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말은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대유학자인 고연무 선생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만큼 직접 체험인 여행이 중요하고 그게 쉽지 않다면 차선책으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독서를 즐겨라 라는 의미에서 독만권서 행만리로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여행해라. 중국의 유학자 고연무 선생님의 그 말씀을 부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5권의 인문학 서적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지금부터 약 9개월 전에 출간을 했었던 2023년 3월 6일에 출간한 책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2차 세계대전의 20개의 주요 전투 중에 오늘은 벌지 대전투, 다른 말로 아르덴 대공세라는 그 분야에 관하여 1시간 남짓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잘 아시다시피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난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크게 봤을 때 유럽 전선이 있고 북아프리카 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선이 있는데요.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중국 등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일본 제국을 상대로 싸웠던 게 태평양 전쟁이고요. 유럽 쪽으로 가면 유럽 쪽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인데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이른바 추축국이라 하고 나머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을 연합국이라고 하는데요. 자,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인 소련 지역에서 발생한 전선을 동부전선이라고, 반대로 독일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인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쪽 지역을 서부전선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전선은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이쪽 지역이 북아프리카 전선이고, 그 바로 북쪽에 지중해가 있고 바로 그 북쪽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데요. 그쪽 지역도 이제 지중해 전구라 해가지고 지중해 전투 구역이다 이런 말의 약칭인데요. 지중해 전구라는 그 지역도 있습니다. 여하튼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 6년의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약 6년 후인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하고,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종전이 됐지만, 태평양 전선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결사항전의 각오로 항복을 거부를 했고, 그래서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확보를 하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1945년 7월 26일에는 이른바 포스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영국이 일본을 상대로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했지만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투하를 했고, 그로부터 6일 후에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도 종결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6년간의 2차 세계대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초래했던 약 7천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을 했던 그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앙이었던, 참사였던 제2차 세계대전, 그게 우리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출간한 책에는 20개의 주요 전투들을 다루고 있고, 그 중에 오늘은 벌지 대전투, 다른 말로 아르덴 대공세에 관하여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 전선에서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또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을 거쳐서 프랑스까지 이제 점령을 한 게 1940년 6월 14일 독일이 프랑스 파리에 입성을 하고, 8일 후인 1940년 6월 22일에는 프랑스의 페탱 원수가 독일에게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면서
프랑스의 파리,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가 4년 3개월 동안 독일 점령하에 들어가는데요. 그 독일 점령하에 들어가기 직전에 1940년 5월 10일에 영국의 61대 총리로 취임한 윈스턴 처칠이 취임한 지 불과 16일 만에 결행했던 작전이 인류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인 덩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그 철수 작전이 윈스턴 처칠이 취임한 지 불과 16일 만에 결행했던 작전인데요.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딱 열흘 동안 유럽 대륙을 파죽지세로 점령했던 독일의 그 광폭, 그 침략에 대해서 유럽 대륙에 파견됐던 영국군이나 또 유럽 대륙에 원래 있었던 프랑스군, 네덜란드 군대들이 독일의 그 파죽지세 침략에 대해서 도저히 유럽 대륙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유럽 대륙의 코너인 프랑스 덩케르크에 갇혀버린 유럽 대륙에 파견된 영국군 23만 병력과 프랑스 네덜란드 연합군 11만 병력, 그래서 총 34만 명의 병력을 최소한의 희생만 감수하고 영국 프랑스 북서부 덩케르크 항구에서 영국으로 무사히 철수시켰던 작전이 34만 명의 병력을 철수시켰던 그 작전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고 그것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수상에 취임한 지 딱 16일 만에 결행했던 작전이고 그게 10일 만에 성공을 하고 1940년 6월 4일에 윈스턴 처칠이 영국 의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우리는 공중에서, 우리는 해안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모든 지역에서 독일을 상대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명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진행 중에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결코 항복하지 않고 독일을 상대로 끝까지 결사항전할 것이다 라는 독려 방송을 해가지고 영국인들로 하여금 항전 의식을 고취시켰고 그러한 위대한 윈스턴 처칠 수상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1940년 5월 10일에 영국의 수상에 취임을 하고 그로부터 약 5년 3개월 정도 영국의 수상 61대 총리를 하는데요. 1945년 7월 27일 포스담 선언 그때까지 약 5년 2개월 반 정도 영국의 수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보수당의 윈스턴 처칠이 물러나고 노동당의 애틀리 총리가 집권을 하고 다시 1951년부터 54년까지 윈스턴 처칠이 다시 영국의 63대 총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63대 총리 시절인 1953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해서 6권의 회고록을 집필을 해서 1953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고 지금부터 약 21년 전인 2002년에 영국의 BBC 방송이 100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로 윈스턴 처칠이 선정될 정도로 영국에서는 최고의 영웅이고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이기도 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하튼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4년 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가능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이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파죽지세로 진격을 해서 유럽 대륙의 대부분이 평정됐고, 그래서 연합군의 잔존 병력을 어, 재정비시키기 위해서 약 34만 명을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서 영국으로 거의 무사하게 철군시켜서 그 병력을 보존시켰기 때문에, 그로부터 4년 후인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이자 인류 전쟁사에서 유럽 대륙을 해방시킨 기념비적인 군사 작전인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가능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성공하고 그로부터 다 약 2달 반 후인 1944년 8월 25일에는 프랑스 파리가 독일 점령 4년 3개월 만에 다시 수복 탈환을 하게 되고, 다음 달인 1944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네덜란드 수복 작전을 펼치는데요. 그게 바로 마켓 가든 작전입니다. 자, 보통 작전 전투에는 암호명이 작전명이 붙는데요. 자,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인 1944년 6월 6일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것은 작전명이 해왕성 작전입니다. 해왕성 작전. 네덜란드 수복 작전은 1944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 동안 전개된 마켓 가든 작전인데요. 그것은 공수특전단에 의한 그 강화 작전을 마켓 작전이라고, 지상군에 의한 독일 베를린을 향한 진격 작전을 가든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마켓 작전과 가든 작전을 합해서 마켓 가든 작전이라고 칭하고, 그게 네덜란드 수복 작전인데 결국 그것은 연합군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 앞선 1942년 7월 17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약 6개월 반 정도 전개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소련군 사상자가 약 120만 명, 독일군과 루마니아, 그 다음에 헝가리, 이러한 추축국의 연합 군대 사상자가 약 80만 명. 그래서 약 연합국의 동부전선 주축이었던 소련군 사상자 120만 명, 또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즉 추축국의 사상자 80만 명 합해서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게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1942년 7월 17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전개됐던 6개월 반 정도 기간 전개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자,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작전명은 천왕성 작전입니다. 그것은 소련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소련군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를 계기로 독일의 동부전선이었던 소련 지역에서의 이제 전세는, 그동안은 소련이 수세적 입장이었는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함으로써 소련이 이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을 하게 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서쪽 지역인 서부전선에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방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국이 그동안 수세적 입장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을 해서 프랑스 파리도 수복하고 네덜란드 탈환 작전도 진행하는데, 그 네덜란드 탈환 작전인 마켓 가든 작전은 결국은 실패를 했던 이유가, 자, 그 당시에 독일군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독일군들이 유럽 대륙의 방어선을 지키지 못하면서 계속 독일의 베를린 쪽으로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연합국과 추축국 간의 일진일퇴 이렇게 계속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독일의 서부전선 총사령관은 제 B집단군이라고 있습니다. 독일 국방군의 B집단군, ABC 할 때 B, 독일 국방군의 B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입니다. 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파이브스타까지 있는데요. 포스타는 육군 대장, 파이브스타는 육군 원수입니다. 으뜸되는 장군이란 의미에서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군의 서부전선 총사령관은 B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입니다. 자, 부대 단위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야전군, 집단군 이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 규모의 단위가 집단군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서부전선 총사령관이 총사령관은 따로 있습니다. 최고사령관은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집단군 사령관으로서 서부전선을 지휘했던 장군은 바로 독일군의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입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국들은 계속 북동쪽에 있는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해 가는 과정에서 방어를 했던 인물이 바로 독일의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가 방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수복 작전은 연합국이 주도를 했지만 독일의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의 우수한 방어 지휘 능력 때문에 결국은 연합국이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일진일퇴를 하면서 네덜란드를 이제 수복하는 건 계속 전개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벌지 대전투, 이제 아르덴 대공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독일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패배하면서 계속 독일 베를린을 향해서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퇴각만 한 게 아니라 연합국과 계속 일진일퇴의 공격과 방어, 치고받고를 계속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다가 그러면서도 계속 독일군은 계속 후퇴를 하게 되죠. 왜냐? 연합국의 지상군 병력도 뭐 미군, 영국이 주도하면서 막강했지만 특히 공중 제공권 확보, 공군이죠. 공군 제공권 확보 측면에서는 독일 공군보다 연합국의 공군이 더 우세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의 그 공군 전투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계속 미국의 공군이 독일의 공군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대륙이 거의 다 독일에 의해서 4, 5년 점령이 됐었지만은 영국만은 점령되지 않은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1940년대 후반에 있었던 영국 본토 항공전.